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주역점 실습을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주역점을 우리가 익히는 이 목적은 모든 학문이 다 그렇지만 실천 또는 체험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그 학문은 반드시 헛된 학문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역점법을 직접 이렇게 한번 익혀 보는 것은 주역 공부를 실체 있게 또 실감 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역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인 방법은 시초를 통하여, 이 시초는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 해 살이 풀입니다. 그것을 잘라서 점치는 이제 막대 도구로 활용을 하죠. 그걸 가지고 점치는 것을 대서법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시초를 가지고 하는 대서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엽전을 가지고 점을 치는 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점 치는 데 있어서 그 질문 대상은 누구이냐? 누구에게 묻는 거냐? 이 말이죠. 자, 이 부분은 주자에 의하면 주자가 지은 서의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주역대전의 그 총론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령에게 묻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신 또 우령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령이 되죠. 자, 그러면 이 신령은 뭐냐?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어떤 정신, 우리 정신이 신령한 거죠. 또는 이제 종교적으로 보면 상제, 이제 이런 개념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양의 이제 칼융 같은 경우는 집단 무의식 속의 그 원형이 실제로 이제 점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는 주체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형은 뭐냐? 자, 원형은 여기 그림 보세요. 여기 원형인데, 자, 사람의 의식은 융의 정신 구조입니다. 융이 제시한 우리 정신 세계의 구조는 자, 의식이 있고 개인 무의식이 있고 집단 무의식 속에 원형이 있다 이 말이죠. 그 가운데 셀프, 자아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융의 정신 구조인데, 자, 여기 무의식, 집단 무의식 속에 있는 이 원형이 이제 실제로 이제 점을 제시해주는 어떤 주체다. 뭐 그렇게 설명을 결국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형은 뭐냐? 인류의 보편적 지혜가 유전적으로 전해진 것. 그래서 이것은 시간 세계와 인과의 법칙을 초월하여 상황을 재구성하여 정보를 암시적으로 제공한다. 그래서 꿈이나 예감이나 또는 주역궤를 통해서 이 암시적 정보를 이제 제공해 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점의 원리다. 마치 지금의 이제 빅데이터 있죠. 빅데이터는 작은 이제 데이터들을 모아서 인공지능이 그것을 분석해서 정보를 이제 제시해 주죠. 유용한 정보를 제시해 준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묻는 점에 대해서 이 원형이 마치 인공지능이 말하자면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보를 제시해 내듯이 답을 제시해 내듯이 이 원형도 그 자기 원형 스스로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 그런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좀 빅데이터와 점의 원리는 조금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주역을 이제 심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 주역은 마음의 역이다. 실제로 주역 개사에 보면은 무사야, 무위야. 역은 생각함도 없고 인위적으로 함도 없어. 적연부동하다가 느껴서 드디어 천하의 오고 가는 그 소식을
알게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점치는 사람의 생각이 초월이 돼야 돼. 생각이 있으면 안 되죠. 잡념망상이 있으면 계산하는 마음 등등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점은 제대로 치어지지 않아요. 점치는 순간에는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인위적 동작이 없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주역 속에는 마음을 씻는다. 마음을 재개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을 맑고 집중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죠. 자, 그러니까 이 마음이 맑고 집중이 된 상태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악계융식으로 말하면 이 의식의 현재의 이 복잡한 의식 세계를 초월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고요함의 세계에 도달할 때 원형의 세계에 이제 이르러서 그 원형이 비로소 우리가 묻는 점에 대해서 답을 이제 연산한다, 분석한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역서에 보면은 그 역의 작용을 말이죠. 어떻게 이제 하는 거냐 하면은 정신의 그 운행과 심술의 움직임에서 역의 용을 얻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정신, 심술, 그 다음에 무사무의, 세심, 재계, 이거는 다 마음의 세계거든. 이 마음의 세계를 맑고 집중된 상태로, 그래서 시원한 상태로 이끌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점을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심력이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시로 한번 지어 봤는데, 춘도 360 하니 소자 유동풍을 역효 384는 줄이 일심중을.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360의 주역 세계에 봄이 오니 이르러 오니, 소자는 소강절이죠. 주역의 대가, 특히 상수역의 발조. 소자는 봄 동풍의 논일도다. 주역 384효는 하나의 이 마음 속에서 오고 무도다. 그러니까 이 역효 384효는 모두 다 마음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시초를 가지고 점을 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시초는 점을 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풀인데, 그것은 구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요즘은 뭐 대나무를 깎아서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하는데, 자, 일단 50개의 이 시초 막대를 준비하고 마음을 차분히 깔아앉혀서 향로 위에 향을 피우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시초를 이렇게 세워 들고서, 자, 내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누구가 무슨 일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 밝게 구하소서. 이렇게 해도 되고, 또 누구가 무슨 일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 지금식으로 말했을 때, 자,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이 시초 막대를, 이게 50개인데 왜 50개냐 하면은 그 하도수의 생수의 끝은 5고, 즉 1, 2, 3, 4, 5까지가 날생자 생수거든요. 5에서 다시 1, 2, 3, 4, 5를 더하면 6, 7, 8, 9, 10, 즉 6, 7, 8, 9, 10이 성수입니다. 성수, 이룰 성자, 그 성수의 끝은 10입니다. 그러니까 생수 가장 큰 5와 성수 가장 큰 10을 이제 가감성제 중에 곱셈이 가장 많이 불어나죠. 그래서 5 곱하기 10을 합니다. 그러면 50수가 됐죠. 그래서 이 점막대를 50개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 이제 50개를 놓고, 조금 전에 우리 향로 위에다가 주문을 했죠. 자, 그 상태에서, 자, 무심히 하나를,
뽑아냅니다. 뽑아내서 이것을 원래 이 시초를 보관했던 통에 담습니다. 되돌려 놓습니다. 자, 저기 되돌려 놓은 저것이 태극을 상징하는데, 태극은 이 현실에 나타나지 않죠. 즉, 점대를 놀리는 이 현실 상황에 나타나지 않고, 저기에 이제 무형무상으로 이제 보이지 않는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 상태에서 나머지 이 49개의 막대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실제로 쓰는 것은 49개를 가지고 써요. 자, 이때 이제 제일 처음에 하나를, 태극을 상징하는 수를 하나를 빼서 통에 돌려 놓았죠. 자, 그러면 그게 태극이고, 이제 음양. 자, 이걸 음양을 상징하는 것이죠. 음양을 이렇게 나누었다. 이거죠. 나눴죠. 자, 그러면 왼손으로 왼쪽 편에 있던, 자, 이 막대를 모두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던 이제 그 여러 막대 중에 한 개를 오른손으로 잡아서 넷째와 다섯째 손가락 사이에 끼웁니다. 요걸 이제 괴라고 그래요. 괴, 건다, 글괴자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천지인 삼재 했으니까 네 번째로는 내계석 세입니다. 자, 이건 사계절을 상징합니다. 1년에 사계절이 있다고 하는 거. 자, 이렇게 네 개씩 해야 됩니다. 자, 나머지를 이번에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 손가락에 이제 사이에 이렇게 끼웁니다. 이렇게 끼워요. 자, 이걸 넉이라고 해요. 넉. 그 다음에 반대요. 이제 오른쪽에 있던 막들을 모두 움켜잡고, 자, 왼손으로 다시 4개씩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세고 난 나머지를, 자, 4개씩이 한 묶음이에요. 다 세고 난 나머지를, 이것을 이제 여기에, 둘째와 셋째 손가락 사이에 이제 이렇게 끼웠죠. 자, 그래서 이것을 모읍니다. 모아서, 자, 여기에 둡니다. 이게 이제 변할변자 해서 제1변입니다. 제1변. 자, 그 다음 이제 제2변을 해봅니다. 자, 모두 다 합칩니다. 다시 음량으로 무심히 나눕니다. 자, 여기 들고, 아까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여기 띄우고, 4개씩. 자, 4개씩. 네 개씩. 자, 띄우고, 이번에 3개가 남았죠? 자, 3개를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손가락 사이에 끼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 반대 손으로 반대 거, 오른쪽 거, 자, 4개씩 해야 됩니다. 자, 4개씩 헤아렸더니, 이번엔 4개가 남네? 4개 맞죠? 하나, 둘, 셋, 4개 남았다? 4개씩 했는데, 4개씩 다 세고 나니까 4개가 남았다. 이 4개가 나머지예요. 이럴 때는 이것을 나머지로 봅니다. 자, 그것을 여기에 끼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됐죠? 이걸 다시 뽑아서 합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섞이지 않게, 섞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넣습니다. 넣고 차례대로. 자, 다시 모읍니다. 자, 또 무심히 또 나눴다. 아까와 똑같은 동작을 합니다. 자, 여기 걸고, 자, 여기서 이렇게 헤아리고, 4개씩 헤아리고, 이렇게 이제 했죠. 또 마찬가지로 4개씩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가 남았습니다. 자, 그것을 여기에 이렇게 끼웁니다. 자, 이렇게 됐죠. 다시 이걸 합쳐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변, 2변, 3변 했습니다. 3변을 하면
괴의 6개 효 중에 1개의 효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효가 6개니까 하나의 효를 만들 때는 3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3 곱하기 6효 18변을 하면은 18변, 변할 변자 쓰는 거죠. 18변을 하면은 이제 하나의 괴가 형성이 되죠. 즉 18변을 하면은 6효가 만들어지니까 6효가 된 게 바로 하나의 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자, 계산을 해본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좀 뽑았는데 이 괴로 환산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자, 제일 처음에 것은 5개 아니면 9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를 여기선 빼놓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제일 처음 거 보니까 1변 했던 것을 보니까 4개씩 한 묶음을 한다고 이제 했을 때 한 묶음, 즉 1이 되죠. 그러니까 1은 양이 되죠. 홀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뭡니까? 4개에 4개씩 한 묶음이 2개가 됐죠. 2묶음이 됐죠. 8개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2, 짝수, 즉 음이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요거는 4개씩으로 쳤을 때 한 묶음이 됐죠. 1, 홀수, 양이 됐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양이 2개고 음이 하나입니다. 자, 음이 하나라. 그런데 주역에서는 적은 것이 주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양효가 아니고 음효가 되는 겁니다. 음효.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붓으로 표시를 이제 합니다. 자, 음은 어떻게 하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음을 하나, 둘 이렇게 하면 음이 되죠. 그 다음에 자, 이것을 다시 몽땅 이제 하나의 효를 완성했습니다. 이게 이제 음이죠. 자, 그것을 몽땅 모아서 다시 이제 무심히 가릅니다. 이제 완전히 또 새로 시작하죠. 그러나 악계 태극을 상징하는 한 개는 그 통에 되돌려 놓았죠. 그것은 점이 끝날 때까지 그것은 그대로 두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 시초를 새는 여기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무형으로 작용하니까요. 자, 그래서 자, 아까처럼 이렇게 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거 이것을 하나 끼우고 자, 그 다음에 4개씩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이제 2개가 나왔죠. 그것을 자, 여기 셋째와 넷째 손가락 사이에 여기 끼우죠. 이제 또 반대로 4개씩 여기 막대가 이렇게 부닥칠 수 있는데 요렇게 하면은 덜 부닥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제일 처음 거 이렇게 다 모아서 하나, 자, 또 1변을 또 했죠. 1변을 했다. 또 이제 합친다. 다 합친다. 자, 그리고 다시 이것을 무심히 또 나눈다. 그래서 들고서 왼쪽 것을 왼손으로 들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하나를 오른손으로 뽑아서 자, 4번째, 5째, 4번째 손가락 사이에 건다. 괴를 한다. 그러겠죠. 그렇죠. 자, 이래 놓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4개로 셉니다. 자, 1개 남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3번째, 4번째 사이에 끼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쪽으로 반대 걸 잡고 다시 이것을 이제 4개씩 해야 됩니다. 자, 나머지가 2개였죠. 2개가 남았다. 이렇게 끼워서.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제일 끝에 말고, 여기 조금 전에 우리 이쪽 거 한번 헤아리고, 이쪽 거 한번 헤아리고, 2번 헤아려서 나머지를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끼웠죠. 이것은 이제 5년마다 윤달이 2번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일 끝에가 다시 한번 이건 천지인 삼재할 때 이제 끼운 것이고, 나머지 이제 이쪽 거 하고 이쪽 거 헤아리고 난 나머지를 각자 한 번, 2번 넣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5년에 윤달이 2번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전법은 괴를 작성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일 처음에 그 복희가 괴를 끄을 때도 마찬가지고, 모두 이 천지 자연의 현상과 모습을 보고서 그대로 순리적으로 본던 것이지 인간이 억지로 인위적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괴도 그렇고 현재 이 전법도 그렇습니다. 자, 자연의 흐름, 그 법칙에 순응해서 이 법을 이제 고안한 겁니다. 자, 이렇게 했고, 자, 또 나머지 주임 또 나눕니다. 자, 이쪽에 들고, 자, 이렇게 하나 띄우고,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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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했습니다. 이렇게 했죠. 자, 또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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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했더니, 자, 요 2개가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3대를 했죠. 또 3대를 했다. 자, 그러면 또 헤아려 봅시다. 여기는 제일 왼쪽에는 무조건 5개 아니면 9개가 됩니다. 한 개수는 빼고 나머지 이제 4개가 한 묶음씩이니까, 그런데 보니까 한 묶음, 한 묶음, 한 묶음 4개 단위로 봤을 때 다 1, 1, 1이죠. 그럼 이것은 1은 뭡니까? 홀수 아닙니까? 홀수는 양이지. 그러니까 이건 양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꽉 찬 순전히 양으로만 나오면 이것을 노양, 늙을 노자에서 노양 또는 아주 큰 양, 태양이라고 합니다. 그 반대께 소양이죠. 자, 여기는 3개 모두가 그 양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태양이라 하고, 이것은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태양은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 기호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 뭐 각자대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 주자의 역학 계몽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점치는 차례라든지 이 기호를 표시하고, 또 이제 기타 나머지 법들은 역학 계몽 주자의 학설에 맞춰서 이제 하는 겁니다. 이 점치는 거에 대한 이론은 주역 책에도 있어요. 주역 대전에 보면은 서의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서의라고 하는 글에 이제 점치는 법이 기재되어 있고, 또 이제 계사상전 제9장에 대연지수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문장 아래로 쭉 보면 주역 점치는 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사전도 옳게 공부하려면 이 전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계사전뿐 아니라 주역 64개 전체를 이제 그 원문 또 주석 이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면 점치는 법을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제 그 위에서 이 실석 위에 모든 이론이 이제 전개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주역의 뭐 원문도 그렇고 이론적인 것도 그렇고 제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 3변, 이번에 3변 해서 2개의 효를 얻었죠. 자, 다 하면 시간 걸리니까 이제 이렇게 시초를 헤아리는 법은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이렇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예를 들어 이런 수가 있겠죠. 제일 처음에 여기 이제 9개야. 하나 빼고 4개 하고 9개. 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8개. 또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다 헤아리고 남는데 8개, 8개, 8개 이렇게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4개 된 것이 이렇게 2묶음이 됐다 이 말이야. 여기도 4개씩 된 게 2묶음이 되었고, 이것도 2묶음이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2.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음이 아니고 세 개가 모두 음이 된 거라. 이런 경우를 이제 노음, 꽉 찬 음이단 말이죠. 늙은 음이다. 노음 또는 태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이렇게 가위표를 합니다. 표. 이렇게 가위표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태음이 되는 거죠. 태음. 자, 반면 아까 제일 처음에 끄었던 음은 이것은 소음입니다. 자, 소음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뭐 이렇게 여기 이제 뭐 어느 쪽에 요게 이제 두 개니까 여기 음이고 나머지는 다 양이죠. 4개 4개 요 5개인데 하나 제하고 이제 4개 4개 8개다. 그러면 한 묶음 한 묶음 두 묶음 이렇게 됐죠. 그러면 아까 주역에서는 적은 게 주인공이 된다고 했죠. 자, 이것은 음효인 거라. 음효. 자, 음효인데 아까처럼 3개가 다 이게 두 묶음씩 돼서 즉 8개씩 되어서 태음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만 음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소음이라 한다. 소음은 아까 우리 가장 먼저 초효에 본 것처럼 이런 거. 자, 이번엔 이제 소음을 그립니다. 소음을 그렸다. 소음을. 그 다음에 또 이제 자, 예를 들어서 열점이 하나 9개 4개 이번에 8개. 자,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여기 보니까 요 하나는 제일 처음에 있거든. 그것은 5개 아니면 9개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는 일단 제해 놓고, 자, 4개짜리 두 묶음 한 묶음 두 묶음.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적은 게 주인공이라 했죠. 이거는 양효가 되겠죠. 양효인데 양효인데 이제 나머지는 다 음이죠. 다 음인데 한 묶음짜리가 하나 있어서 이것은 양효가 되었다. 이러한 경우를 소양이라 합니다. 소양. 소양은 어떻게 하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양효를 끄면 됩니다. 소양. 자, 하나를 껐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되죠. 자, 또 만약에 점을 쳤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뭘 해볼까요? 자, 이게 이제 5개라 맞죠? 5개. 그 다음에, 4개. 또, 4개다. 예를 들어, 이렇게 봅시다. 자, 이런 경우. 자, 이거는 다, 양. 순전히 양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태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직사각형이 되었습니다. 직사각형.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물었던 질문에 대한 점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제 6개의 효를 만들었습니다. 6개의 효를 만들었는데, 자, 보니까 이것은 이제, 자, 뭡니까? 양,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손괴가 되는 거죠. 손괴가 됐죠. 손은 뭡니까? 바람이죠. 바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봅시다. 양, 음이죠. 태음이니까 태양이니까 양. 요거는 뭡니까? 소음이니까 또 자, 그러니까 양, 이거는 뭐냐? 감깨, 양이 하나가 폭 빠져 있죠. 사이에.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감깨, 웅덩이 감깨가 되고, 이것은 이제 뭐가 되느냐? 물이 된다. 물이 된다. 자, 그러면 이 괴는 뭐냐? 풍수환깨라 해요. 환깨, 풍수환깨인데, 자, 이것을 지금 이제 본깨라고 합니다. 본깨. 그럼 이건 항상 변하는 거죠. 자, 뭘 가지고 변하느냐. 아까 태양과 이 태음, 태자 붙은 것은 반대로 변합니다. 즉, 노양은 반대로 변해요. 예를 들어서, 노양은, 소음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노음은
양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 태음 또는 태양 또는 뭐 다른 말로 노음 또는 노양은 그 양이면 음으로 음이면 양으로 반대로 변하죠. 그렇게 보면 요게 이제 여기서 변효가 되는 게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죠. 자, 그래서 요것을 이제 변효를 시켜 봅니다. 자, 제일 아래 거부터 이것은 이제 그냥 음을 상징하는 거 하고 그대로 소음 소양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이번에는 이게 태양이죠. 태양은 뭐로 변합니까? 소음으로 변하죠. 그렇게 이렇게 음으로 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는 태음이죠. 그러면 양으로 변하죠. 소양으로 변했다. 됐죠? 자, 이거는 이제 그대로 쓰면 되고요. 이 소음이니까 따로 변할 게 없죠. 변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음자를 옮겨 적고, 이건 소양이죠. 이것도 변할 게 없죠.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태양이죠. 태양은 뭐로 변한다? 소음으로 변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점독에 찍는 음효로 쫙 박혔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자, 이거는 보니까 음이 상하에 있고 가운데 양이 폭 빠졌죠. 이것도 이제 감개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붙어 있죠. 양이 위에 딱 누르고 거쳐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개가 됩니다. 간개가 되는데, 감은 뭐냐? 아까 여기서 봤죠? 이것은 이제 물이 되는 겁니다. 자, 물이 되고, 간은 이제 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괴중에 수산근계가 있어요. 수산근계가 이제 직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계, 직계 이렇게 해서 변화를 준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이것으로서 이제 점을, 기룡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거 역시 역학계몽에 말하자면 어떤 경우에는 무엇을 보고 어떤 경우에는 또 무엇을 보고 그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이렇게 모두 다 이제 기록해 두어서요. 그것을 이제 기본으로 하여서 판단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조금 전에 이렇게 한 것, 이것이 이제 대서법이에요. 큰 대자, 시초점서자, 대서법. 자, 이렇게 해서 대서법은 이렇게 이제 완성을 하고, 이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점치는 법을 하나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점을 다 쳤으면 공손한 마음으로 모아서 본래 통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뭘로 하느냐? 이제 동전으로 가지고 이제 점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것은 쉽게 빨리 점을 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여기 이제 제가 보여드리죠. 상평통보가 쓰였으면 이것은 양으로 보고 반대로 이렇게 호대당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은 이제 음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총 우리 효가 6개니까 모두 6개예요. 6개로 이제 점을 치는데 그 중에 한 개는 이렇게 뭐 어떤 식으로든지 앞면 뒷면 모두 다 이렇게 뭐 어떤 식으로든지 표시를 해 놓아야 됩니다. 왜냐? 이것은 변효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럼 이 동전은 원래 이제 상평통보는 요새 뭐 아무 데서나 구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것은 불교상에 가면은 점치는 도구 파는데 이것을 동전 달라고 하면 됩니다. 하면 되고, 이제 이게 구하기 어려울 때는 그 100원짜리 동전, 10원짜리 동전으로도 됩니다. 자, 숫자가 쓰인 부분은 음이고, 동전에 있어서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양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같이 변효를 상징하는 그 6개 동전 중에 한 개를 뭐 어떤 식으로든지 표시를 해 두세요. 사인펜으로 표시를 하든지 어떻게든 자기가 알아 먹을 수 있도록 이제 표시를 색깔을 이렇게 칠하든지 하면 됩니다. 그래가 이제 점을 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엽전이나 뭐 동전이나 점 치는 방법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통에 담든지 주머니에 담든지 요거 옛날 그릇인데, 자, 뭐 어떤 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동전을 담아서
자, 여기서 이제 눈을 감고 내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자, 뭐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심히, 무의무사의 상태에 돼야 점이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눈 감고 이걸 쓸 거예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섞었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제 동전을 다 이제 잡고서 이걸 차례대로 손 가는 대로 인위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볼 것도 없고, 자, 차례대로 쭉 나열을 합니다. 가는 대로, 법칙이 없어요. 손 가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내 무의식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할 뿐이라.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점이 안 맞아요. 자, 그러니까 제일 아래 봤더니, 검은 색칠이 되어 있고, 동시에 이것은 상평통보로 되어 있으니까 양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길게 양을 끄면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검정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변호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요 이렇게 점을 하나 찍어 놓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음이죠. 이것은 음이다. 호대 당백 했으니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음이라는 기호를 이렇게 하면 돼. 음효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요게 상평통보가 아니죠. 그럼 무조건 음입니다. 자, 또 보니까 또 음이죠. 자, 이번에 또 봤단 말이죠. 이번에는 상평통보라고 쓰여 있죠. 상평통보.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양이다. 자, 또 제일 위에 걸 봤습니다. 또 양이죠. 상평통보 되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양이 되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본께는 뭐냐 하면, 요거는 보니까, 위에서 보니까 양양음이죠. 요거는 또 손께가 됩니다. 바람을 뜻하는 손께. 자, 그 다음에 아래 거는 보니까 이 아래가 이제 진께가 되죠. 진께가 됐다. 진께는 뭡니까? 우레죠. 우레.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꾀냐? 풍내 더할 익자, 익계가 됐어요. 익계, 더할 익. 풍내 익계가 되었죠. 자, 그러면 변해보면은, 요게 양인데, 이제 요게 변호잖아요. 그런 거 음으로 쓴다, 이 말이죠. 또 음이고, 이제 나머지는 하나도 변하지 않죠. 변호가 아니니까. 또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또 요것은, 위에 것은 이제 손께, 손께고 바람을 역시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요는 곤께죠. 다 음이니까. 자, 그럼 요건 땅이죠. 그러니까 이제 풍지 관께, 볼관께, 관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익계는 본께가 되고, 관께는, 풍지 관께는, 이것은, 직계가 되죠. 직계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본께는, 이제, 요, 현재의 이제 모습이고, 직계는 변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동전점을 칠 때는, 항상, 이 본께의 변효, 예를 들어서 풍내 익계 더할 익자, 익계가 아닙니까? 풍내 익계의 초회를 보고 이번에 질문 사항에 대해서 점을 판단을 하면 돼요. 거기서 길하다고 하면 길한 거고 흉하다고 하면 흉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궤, 이것은 직계는 변해간 궤죠. 이것은 이렇게 이러한 요소가 밑에 이제 깔려 있다. 녹아 있다. 이런 정도로 참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저렇게 변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러나 지금 현재 물었던 거에 대한 점은 본께의 그 변효, 아까 표시했던 거, 그것을 보고 이제 기륭을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동전점은 이렇고, 기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책 페이지를
들켜서 그 숫자를 가지고 점치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계의 시간을 보고서 이제 시침, 분침 또는 초침 이것을 보고서 점을 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제 이것은 고안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이제 이수신 장군 같은 경우 이 점에 아주 달인이에요. 아주 이제 전쟁 나갈 때 항상 점을 쳐보고 거기에 참고해서 이제 움직이고, 또 서양에서는 칼 융이라고 하는 이제 심리학자 있죠. 자, 그 칼 융의 경우에도 점을 아주 많이 쳐서 그걸 통해서 이제 그 공시성 원리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그런 뭐 심리 세계의 법칙을 발견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죠. 자, 이상으로 그 주역 점치는 법에 대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 아까 그 대서법에서 이렇게 이제 본께와 직계를 이제 뽑았을 때 이걸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자, 바로 뒤에 따라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에서 우리가 점을 치는 법을 살펴보았죠. 자, 기륭판단법. 이것은 주자가 지은 역학계몽이라고 하는 글 속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살펴보죠. 자, 점을 쳤는데 이제 6개의 효가 모두 불변하는 경우가 있겠죠.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즉 태음이나 태양이 없어서, 그래서 변하지가 않아. 소음 소양으로만 된 괴는 절대로 안 변하죠. 자, 그런 경우는 본괴의 괴사로 판단을 한다. 그 다음에 한 개의 효가 변한 경우, 이 경우는 본괴의 변효로 판단을 한다. 그 다음 두 개의 효가 변한 경우 본괴의 변효 중에 상위의 효로 판단을 한다. 그 다음 세 개의 효가 변한 경우, 이때는 본괴를 체로 보고 직괴, 즉 변괴를 용으로 보아 본괴와 직괴를 모두 참조한다. 자, 이것은 애매하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다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세 개의 효가 변한 경우에 대해 자, 구체적으로 논해 본다면, 자, 직계 있죠. 자, 직계의, 즉 변계의 빗계, 점계, 역계, 함계, 환계, 미적계, 곤계, 곡계, 정계, 한계의 이 10가지 궤는 본괴의 계사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판단하면서 다만 직계의 계사도 참조를 한다. 그러니까 본괴의 계사를 중심으로 판단하면 되죠. 자, 또 그 다음 직계의 익괴, 서합괴, 숙괴, 빗괴, 기재괴, 품괴, 손괴, 절괴, 기맥괴, 택괴, 이 10가지 괴는 직계의 계사를 중심으로 직계의 괴사를 중심으로 판단하면서 본계의 계사도 참조를 한다. 자, 또 그 다음 4개의 효가 변한 경우가 있죠. 자, 이때는 직계의 불변효 중에 하위의 효로 판단한다. 5개의 효가 변한 경우 직괴의 불변효로, 자, 마지막으로 6개의 효가 모두 변한 경우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 근괴는 용구를, 그 다음에 곤괴는 용육으로, 그 외에 62괴는 직괴, 즉 변괴의 괴사로, 자, 이렇게 주자의 학설에 근거해서 점을 판단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